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부터 사진 촬영과 관련된 고객들의 행동을 바꾸고 있는 3년차 창업가 페이버핏의 오상기입니다. 네, 저는 국민대학교 출신이고요. 국민대학교 2019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와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거쳐서 현재는 열심히 창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회로 국민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기 전에 조금 두 갈식으로 이번 시간의 목적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강의를 제안받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도 3년 전에는 굉장히 많은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찾아가면서 들었고요. 사실은 지금도 업무 시간 외에 저희 선배 창업가님들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생각과 제 생각을 비슷한 선생의 라이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창업에 정답이 있는가? 이 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창업에는 답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뭐 시험 문제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면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고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으며 세상을 바꾸고 좋은 집, 좋은 차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이 분야는 명확한 답이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이 다른 성공했던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용은 이것일 것 같아요. 만약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한테 적용을 해서 그들처럼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처럼 행동을 한다면 저희가 나중에 겪을 수도 있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밌기도 하고요. 저는 그러한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시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기간 동안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을 다양한 창업 경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창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라고 참고하실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지금 이 시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시간을 투자하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적은 명확하게 창업에 관심 있는 청자분들께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창업은 창업이라는 배의 선장인 창업가가 주인공이고요.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에 따른 결과들도 온전히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창업은 명확하게 한 가지의 목적성을 이루는데 포커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창업가라는 휴먼 리소스는 어떤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목적성에 이루는 것들의 포커스가 되는데요.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범지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소하지만 해결이 꼭 필요한 작은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창업은 이런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솔루션,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으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또한 기존 방식의 창의적인 변형이나 결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던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창업은 이 문제 사항들을 해결 방법으로 해결하고 고객들의 행동을 바꿈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가라는 것들은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이 비즈니스에 투입을 하는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긴 여정에서 다방면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것을 옛날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TV 프로에서 뭐 선택 특집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나온 명언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그것을 봤는데 그걸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얘기다라고 하고 기억이 많이 되는데요. 여기서 인생은 B는 birth, 삶을 뜻하고요. D는 death,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C는 choice, 선택을 뜻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앞서 주어진 다양한 요소들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얘기는 제가 뭐 강의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뭐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 철학가가 했던 이야기라고 하네요. 네, 여기에서 초이스, 수많은 선택지라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창업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또한 이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장면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 장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마블의 스파이더맨에 나온 대사입니다. 이 뜻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슈퍼히어로의 전체 시리즈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큰 힘이 있다라는 것들은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큰 책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처절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great responsibility, 큰 책임이 제가 생각하는 창업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잘 융합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창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선택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지만 그 선택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이라는 행위에 관심이 있으시고 실제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창업가가 되고 나서 창업을 하고 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행위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장밋빛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시고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창업가들, 뒤쪽에 나올 선배 창업가들을 보고 창업가의 꿈을 꾼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창업의 화려한 이면만을 보고 시작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를 창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 창업이란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매일매일 날아드는 선택지들, 그리고 팀원들은 굉장히 대표라고 하는 자리한테 많은 부분들을 물어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초기 창업 시기에는 대부분의 부분들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역할을 수행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워라밸, 뭐 워크와 라이프 밸런스는 굉장히 깨지기 마련이고요. 뭐 워라밸을 잘 지키는 대표님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창업과 관련된 어떠한 조언들을 예비 창업가 분들이나 대학생 분들이 물어보실 때는 항상 이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본인들의 아이템을 저한테 좀 확인을 해달라고 할 때도 저는 항상 이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네, 창업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네, 요 사진 같은 경우는 그 돈비어 로여라고 변호사가 된 분이 변호사 시험 하지 말라라고 하는 뭐 밈적인 컨텐츠인데요. 저도 창업가의 입장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창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네, 창업 진짜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감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창업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생각을 해보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창업에 관한 생각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겁니다. 창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수많은 이유와
그럼에도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창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시면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은 하나둘씩 취업을 하고 뭐 시험에 붙어서 이제 새로운 인생들을 사는데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투자를 받고 잘 되면 물론 훨씬 더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는 주변 사람들과도 비교가 많이 될 것입니다. 또한 창업이란 것들은 개인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시간과 경제적 투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미쳐서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는 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낮은 성공 가능성입니다. 근데 미국 SBA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무려 21.5%가 1년 안에 망하고 약 50%는 5년 안에 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망한다는 이야기는 창업을 유지하면서 들었던 굉장히 많은 자본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이 경험 이외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사실은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창업을 조금 더 준비하면서요. 여기 국민대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창업 교육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장 좀 많은 것을 느꼈던 부분 중에 실전 창업 교육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창업 캠프였습니다. 창업 캠프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처럼 창업을 하기 전 분이나 아니면 창업 초창기의 대표님들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뭐 몇 박 며칠 동안 창업 교육을 듣고 그것을 본인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인데요. 2019년도 실전 창업 교육 1기 처음 생겼던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에는 창업 교육을 열심히 듣고 밤에는 뭐 술도 한잔 하면서 본인의 창업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인원이 약 50명 정도 됐었는데요. 그 중에 한 20대가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일차에 저희가 이제 우리 다 창업을 할 거니까 20대들끼리 한번 모이자라고 해서 술자리를 가지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낮은 성공 가능성을 말씀드리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20명의 예비 대표님들 중에서 창업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손에 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지금도 가끔씩 얘기하는데 좋은 경험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창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각자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왜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창업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강의였고요. 네, 굉장히 창업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창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셔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러면 강의가 진행이 안 되겠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샤워하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마음속에서 불을 지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얘기들 제가 창업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른 대표님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수긍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한테 얘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하지만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걸 굉장히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처음 시작 얘기를 창업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창업가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명확하신 그 시기에 있으신 분들은 결국은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창업가의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창업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창업가의 내적 동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목표를 이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힘든 터프한 창업 과정에서 결국 끝끝내 목표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번 창업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통계학적으로 제가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이번 창업에서, 첫 창업에서 성공하는 분들의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대신 두 번, 세 번 연쇄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창업을 정리했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의 성공률은 굉장히 통계학적으로도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첫 번째 창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생각들은 창업가의 내적 동기가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런 내적 동기가 여러분들의 다시 창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창업 아이템의 처음 상태 그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정말 팬시하고 좋아 보이는 그 창업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그대로 성공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경험도 없고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스타트업 쪽에서는 피봇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굉장히 피봇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 상태 그대로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과정에서 여러분의 창업 아이템들을 계속 바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걸 성공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아이템들을 바꾸는 그런 내적 동기가 여러분들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템이 유사한 분야에서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템과 두 번 이상을 바꿨습니다. 굉장히 바꾸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템을 계속 말할 때 대표님 이런 기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개발 단계가 늦네요 라고 하거나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이 늦어지네요 라고 하는 많은 얘기들을 들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을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창업 내적 동기가 강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배 창업가들도 중요한 내적 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비버 퍼블리카라고 하는 토스라고 하는 서비스 아시죠? 그분의 인터뷰 중에 발췌한 내용입니다. 현재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거의 데카콘에 금적한 비버 퍼블리카 굉장히 가치가 높죠. 임직원 수 100명이 되지 않은 시절에 이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창업을 왜 시작했는가에 대한 요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치과 의사였는데요. 치과 의사에서 군을 다니고 계실 때 연말에 송년회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전년도에 했던 송년회 멤버랑 같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작년이랑 이번 연도랑 나는 지금 계속 같은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있구나. 1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계속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만 한다고 하면 내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루기는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승원 대표님은 군을 제대함과 동시에 사업자를 내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내가 지금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요소가 여러분들의 창업 내적 동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강한 내적 동기를 통해서 사실 토스는 첫 번째 창업 아이템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7번째인가 8번째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은 이 대표님께서 토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서비스를 만들어내실 수 있었던 역량 중에는 계속 바꿔가면서 내가 이 서비스가 틀릴 수도 있지만 나는 창업을 하는 목표 하나는 명확해. 나는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창업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요소가 명확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풍파 속에서도 잘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요 창업가는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기업의 오너입니다. 네, CEO이셨다가 이제는 의장으로 바뀌셨고요.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현재 아마존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부자 순위 2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직장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창업을 생각했을 때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이제 상사한테 한번 말씀을 하셨대요. 상사한테 찾아가서 상사님 저는 인터넷으로 책을 좀 팔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상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느끼기에 이 창업 아이템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것들은 현재 지금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한 분들한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봤을 때 한 48시간 정도만 더 생각을 하고 다시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사실 월스트리트에 다니는 굉장히 유능한 직원이 인터넷으로 책을 판다라고 하는 새로운 창업 기업에 들어갔을 때 이런 반응들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만약에 제 동생이나 제 후배가 그랬다고 하면 똑같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프 베이조스는 그래서 48시간 동안 이러한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얘기하기로는 후회 최소화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가 생기잖아요. 이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알고리즘을 세웠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본인이 80세가 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내가 80세가 됐을 때 이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책을 파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을까? 라고 고민을 했을 때 직장을 다니지 못해서 창업이 잘 안 돼서 하는 이런 후회보다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창업 아이템을 하지 못했을 때의 후회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인터넷은 시대가 바뀌고 있고 본인이 현재 직장을 포기하고라도 이런 큰 인터넷 시장에 뛰어드는 것들이 후회가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프 제이조스는 창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적 동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창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망설여 주시고 부담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시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업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필드에서 어떤 필드에서 경험을 쌓고 다시 창업을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창업을 하시는 분의 팀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국 창업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창업가의 내적 동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마음속에서 끌어오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창업을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두 분 다 사업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게도 아버지는 IT 사업 쪽을 하셨고 어머니는 이제 스튜디오 쪽 산업을 하셨었는데요. 사실 저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계사나 이런 전문직들, 검사나 이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부모님 일을 많이 도와드리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쪽 사업들이 약간 힘들어지는 경영적으로 조금 약간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이제 큰아들로서 사업체를 좀 도와드리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업체에서 원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모님 회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군대를 마치고 회계사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누가 이런 조언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창업의 1년은 직장을 다닌 10년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제가 25살 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그 위치에서 사업체를 운영해 보고 이제 사업체를 결국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IT 쪽 프로젝트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광주에 있는 삼성전자에 가서 광주에 계시는 삼성전자 고객들한테 그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교육팀의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저는 그때 사실은 창업을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 내적 동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각을 이미 기업가 정도로 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했던 부장님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인사고과를 하면 저는 F등급이다.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마지막 날에 이제 술 먹으면서 장난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왜 그런지 여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원으로서 해야 되는 생각이 있고 경영자로서 해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저는 직원, 사원의 입장이면서도 경영자적인 마인드로 자꾸만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도 좋지만 너가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창업을 하는 게 잘 맞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것들 많이 느꼈습니다. 제 선배들, 10년 뒤에 선배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굉장히 본인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나가는 쪽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었지만 저는 사실 전문성을 기르는 것보다는 뭔가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조합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적 동기로 저도 또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창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2019년도 1월 1일이었네요. 네. 방금 굉장히 많은 내적 동기와 이런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이 얘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뒤쪽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실제로 일하고 이런 생각들로 업무를 보게 된다라는 부분과 실제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창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했는데 이 파트 1, 창업가의 내적 동기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학생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도 만나봤지만 본인 마음 안에 열정이 끓어오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창업가적 입장에서 요것에 대해서 창업을 장려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준비하시고 그 시기가 왔을 때는 정말로 잘 갈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넘어오셨으면 결국은 창업을 생각해 보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창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스타트업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일을 하게 될 건지 창업 필드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파트 1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사실은 창업 아이템이 안 정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창업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지금 실제로 창업 필드에 들어오시면 그것과 맞춰서 굉장히 많이 바꾸셔야 될 거고요. 창업 아이템이 없으신 분들도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그런 접점을 찾고 거기에서 문제점들을 도출해내서 새롭게 창업 아이템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찾아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제 경험 중심적으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는 것들은 저 말고도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멘토님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파트 3에서 말씀드리는 거기에서 찾아보시고 참여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상으로만 많이 말씀할게요. 저는 창업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두 명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투자자고요. 두 번째는 고객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으로 투자자를 설득하고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 결국은 창업이라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자는 여러분들이 잘 설득을 하시면 투자자는 투자를 통해서 설득을 증명해낼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고객을 잘 설득하시면 고객은 구매를 통해 설득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초창기 창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 부분은 뒤쪽에 살짝만 언급을 하고 고객 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답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부분의 창업 아이템, 사실은 모든 창업 아이템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창업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는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자가 생각하는 아이템은 더더욱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나 고객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어떠한 아이템에 대해서 이건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인 것 같아.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건 이래이래해서 구매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바꾸면 살 수도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저한테도 어떤 아이템을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저는 웬만하면 굉장히 조심해서 말씀을 드려요. 약간 창업 아이템은 창업가한테 본인의 아이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들을 사실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창업가들이 굉장히 숨기려고 하지만 표정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실망과 약간 분노가 뒤섞인 복잡 미묘한 생각들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시작함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만의 생각, 고객이 모르는 아이템은 가치가 적습니다. 창업가들은 본인의 자식, 본인의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그 아이템을 창업가들은 매력적이게 바꿔서 고객과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어차피 이걸 잘 모르니까 내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자세는 여러분들이 창업가로서 버리셔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최대한 없애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로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는 아까 제외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고객의 생각이 아이템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들이 컸어요. 저는 사진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투자자들을 설득하러 가면 투자자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게다가 남성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처음부터 막 설명하고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저분들은 내 고객도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지금은 그 아이템들을 최대한 고객들한테 어떠한 분들이 생각해도 잘 들을 수 있게 많이 바꾼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이 같은 아이템이라도 그게 잘 전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창업,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하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기업이나 아니면 실제로 원래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포지션들은 항상 있습니다. 저희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부분으로 그러한 파일을 가져오는 싸움들을 해야 되는데요.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비교해서 스타트업만이 가진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대기업은 자본, 돈이 많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많이 마련해 놨기 때문에 돈이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뛰어난 인력도 많습니다. 또한 지금껏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지도도 있고요. 이것들을 판매했을 테니 판매 채널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형성된 신뢰도 있을 거고요. 그에 비해서 스타트업은 뭐가 있을까요? 열정 정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은 스타트업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앞에 말씀드린 고객에 집착하셔야 됩니다. 대기업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5가지 팩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고객들의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적은 자본, 적은 인력, 적은 인지도, 적은 채널, 적은 신뢰의 입장에서 머리를 굉장히 잘 쓰셔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만을 만들어야 되는 것에 집착하셔야 됩니다. 그럼 고객의 생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것들은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방법론들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더 관심을 가지셨을 때 조금 더 깊게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타트업은 스타트업에 맞는 꼼꼼하고 똑똑한 검증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은 자본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최대한 자금을 쓰지 않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먼저 검증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돈이 꽤나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만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할 건지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경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지금 생각한 아이템이 지금은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대안점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생각한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꾸준히 의심해 보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객에 집중해서 검증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쟁력이 여러분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팀빌딩,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창업과의 중요한 요소들이 될 텐데요. 처음 시작하면 3명, 혼자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많아봤자 3명, 진짜 많으면 5명 정도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창업을 아이템을 진행하고 났을 때 경쟁자들이 정말 크고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굉장히 생각들이 있어도 그 부분을 진행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자와 잠재 경쟁자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네이버나 뭐 쿠팡 등의 굉장히 큰 대기업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사업 아이템들이 굉장히 좋은 거겠죠. 대기업이 하니까 수익도 많이 벌리고 리즈너블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쟁자를 대기업으로 삼으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범지구적이고 큰 요소들, 기술적인 요소가 너무 크다. 본인이 초창기에 팀을 5명 정도 꾸려서는 되지 않는 스케일의 아이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주여행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잘 고민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한번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파트에선 계속 자금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금 먼저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자가 준비하고 나서 4개월 만에 첫 지원 사업이 돼서 자금이 들어왔었고요. 그 지원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다음 지원 사업이 또 됐었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데 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좀 약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조금 더 검증하고 조금 더 돈이 될 만한 아이템으로 바꾼 다음에 진행을 했었다라고 하면 피봇, 그 아이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앱을 투자받은 금액을 받아서 저희가 개발하지 않고 맡겼었는데요. 결국은 지금은 그 앱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앱을 쓸 돈을 잘 마련을 해놨다가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을 그때 썼더라면 지금 그 비용도 훨씬 더 아꼈을 거고 저희 사업도 훨씬 더 시기적으로 커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돈이 될 만한 아이템을 검증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 본인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3가지 단계로 여러분들이 진화하는 과정일 겁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검증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하셔야 되고요. 사용자랑 직접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서비스를 아시죠? 에어비앤비의 창업가들이 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에어비앤비가 초창기에 투자를 못 받고 잘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와서 너네 아이템이 어디에 있니? 어디에 어떤 고객들이 사용하니라고 물었을 때 그 창업가가 뉴욕에 사실은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잘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우선 뉴욕에 집을 빌려줄 사람은 한 30명 정도는 있어요. 라고 했더니 투자자가 이랬답니다.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창업가가 뭐 잘 해야죠? 라고 했더니 투자자가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당장 뉴욕으로 가셔서 고객들이랑 만나세요. 라고 해서 바로 뉴욕으로 갔답니다. 뉴욕으로 갔더니 실제로 돌아가는 것들에서 많은 요소들이 있었고 그런 요소들을 개선을 하면서 에어비앤비가 커졌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단계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지 않고 이것들을 사용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냥 물어보세요. 네, 여기에서 돈이 될 만한 요소는 아무나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분들을 붙잡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것들은 사용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돈을 지불할 사람들을 잘 찾으셔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 이런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나요? 아니면 이런 서비스가 나오면 사용할 의향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 검증이 됐어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MVP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MVP는 Minimum Viable Product라고 하는데요. Viable이라고 하면 돌아가기만 하는 요소들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예를 들었으니 에어비앤비는 뭐 빌려주고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되는 앱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실제로 사람들이 서비스에 들어와서 집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집을 보고 나서 예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요소만
갖춘 서비스를 런칭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비용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만 개발을 하시고 기본적인 요소들만 만드시고 반응을 확인하는 단계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돈이 될 만한 요소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초기 제품을 개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에어비앤비 MVP 모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고요. 뭐 웹사이트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사람이 수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찾아가서 이런 집들을 보여드리고 이런 집들을 만약에 하시면 제가 예약 대신해 드릴게요. 뭐 이런 요소들이 가장 비용이 안 드는 걸 테고 요즘에는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저비용이나 여러분들이 배우셔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고객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고 런칭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투자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그런 고객 반응들을 실제로 서비스로 제대로 개발하는 요소들이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들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런칭 이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아까 에어비앤비를 통하면 집을 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요소들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준비하셨다가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서 딱 맞는 제품을 개발하시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르게 제품을 내놓고 고객의 대답을 듣고 배우고 다시 적용하고 고객의 반응을 듣고 적용하고 요 단계인 겁니다. 여기서 런은 배운다. 메저는 데이터를 모은다. 그럼 메저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 부분을 배울 거고요. 이 배운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이템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만들면 빌드에서 프로덕트를 통해서 다시 검증을 하고 검증된 데서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배우고 이러한 세 가지 단계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 방식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스타트업은 J커브라고 하고요. J커브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 수준 내려갔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순간이 지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뜻합니다. 방금 그림과 비슷한데요. 이게 J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J커브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은 극명한 J커브를 그리기 위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이 J커브의 시작점,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파트 1에서 말씀드렸던 창업자의 자세, 내적 동기, 포기하지 않는 목적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들, 그리고 힘듦을 극복해내려는 창업가의 자세와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린 아이템 검증을 통한 강력한 서비스, 꾸준함을 통해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를 잘 적용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가로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맛만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소들, 내가 자세도 됐고 아이템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았어. 이제 시작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조금 도움이 되는 요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파트 3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파트 1과 2에서 생각하셨던 부분을 적용하는 단계를 말씀드릴 거고요. 파트 3의 네임은 현실입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파트 2에서 가장 많이 한 게 돈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금은 스타트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스타트업을 런칭을 하시고 창업을 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돈이 나갑니다. 뭐 사무실비, 임대료로도 매일매일 돈이 나갈 거고요. 같이 일하시는 팀원들의 뭐 인건비로도 계속 나갈 거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매일매일 자금이 줄어드는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제1 목표는 결국 생존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시리얼 박스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 위에 에어비앤비스 서바이벌 핵이라고 써 있죠. 네, 에어비앤비가 초창기에 투자를 못 받고 서비스가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을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에어비앤비는 시리얼 상자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이 대선주자들이 있는 시리얼
박스를 만들어서 팔았고요. 그 이유는 에어비앤비를 해야 되는데 에어비앤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결국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시리얼을 팔면서 유지될 수 있는 그 기간의 비용들을 만들어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에어비앤비 초창기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시리얼 박스가 40달러인가에 팔렸대요. 그런데 5달러짜리를 40달러에 팔 수 있는 팀이면 뭘 해도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마련하는 것들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텐데요. 투자자는 창업과 결혼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여러분들은 뭐 와이프나 남편한테 많은 부분들을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술 먹고 놀고 싶어도 어느 정도는 참아야 되고요. 같이 얘기해서 뭐 자녀 계획이든 뭐 재산 계획이든 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투자자도 창업 회사와 굉장히 유사한 관계를 갖습니다. 투자자는 운영에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분들이고요.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투자자가 제공하는 것들은 자금일 수도 있고 채널일 수도 있고 인력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리소스를 다양한 수익의 형태로 분배하면서 운영에 참여를 하고요. 투자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요. 투자 회사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가 가장 초창기 분들한테 많은데요. 대부분의 초창기 창업가, 특히 대학생 창업가 분들은 초창기 투자자가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라고 하는 중요한 투자자들 분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창업가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모아놨던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회사는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라고 하는 명칭의 일반적인 분들일 거고, 정부는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 정부 주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의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회전초밥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제도 먹고 왔습니다. 이 회전초밥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누군가가 회전초밥이라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겠다고 투자자인 여러분들을 찾아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한테 투자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 한 분은 요식업 경력이 25년이 있고요. 프랜차이즈 운영을 했던 경험도 있고 이 프랜차이즈를 큰 기업에 팔아본 적도 있는 백땡땡 씨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관련 경험은 없고요. 음식을 좋아하고 잘 먹는 김땡땡 씨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한테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이 백땡땡 씨, 백종원 씨한테 투자를 하겠죠. 사실 대부분의 대학생 창업가들은 오른쪽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창업을 시작할 때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진업계에서 일해봤던 그런 경력과 프로젝트를 떴던 경력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제가 창업가로서의 강점을 확보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개선을 해왔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창업가의 자질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됐고 아이템도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될까 셌을 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시는 부분은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홈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창업과 관련된 이런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이 사이트에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www.kstartup.go.kr이었나요? or.kr이었나? 아무튼 네이버에 K-스타트업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2021년 창업 관련 예상 규모입니다. 여러분들 창업을 하시는데 절대로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요. 대한민국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 중에 중요한 요소를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21년도에는 32개 기관에서 194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규모는 1조 5,179억 원이나 되네요. 사업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시청 대상은 예비 창업자와 창업자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먼저 창업을 하시지 마시고요. 창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예비 창업자의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창업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예비 창업자들한테만 제공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아래 보시면 kstartup.go.kr이네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부분입니다. 중앙부처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메인이 중소벤처기업부고요. 그 아래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점점점 해서 15개 부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시작하실 때 도와줄 수 있는 중앙부처는 15개가 되고요. 광역지자체도 17개,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부분이나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기관과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파트 1에서의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파트 2에서의 검증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비용은 약간 이런 식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방식 같은 경우는요, 창업 교육, 사업화, 멘토링, R&D, 시설 보육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 있는 것들은 창업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파트 2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저보다 훨씬 좋으신 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거고요. 사업화는 실제로 돈을 들이고 이것들을 구현하는 방식들. 멘토링은 다양한 전 분야에서 멘토들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부분들. 그리고 행사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유사분들, 제가 강의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창업 캠프 같은 요소들이 될 건데요. 여러분들 당장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행사들이 많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창업 교육이나 사업화 같은 경우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확인하셔서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K-스타트업에 들어가 보시면요. 2021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시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창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면 지원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지원 대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창업을 하실 마음이 생기시면 K-스타트업에 들어가셔서 이런 자료들을 확인하시고 내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겠다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강의를 듣고 있는 것처럼 창업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대학교, 국민대학교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및 각 대학 기관 및 뭐 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 관련 내용들이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대학교 내에서는 우선은 링크사업단이라고 하는 사업단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창업지원단도 있습니다. 창업지원단은 조금 더 창업에 포커스돼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대학교 링크사업단이나 창업지원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강의의 막바지인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스타트업 생존 경험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측 아래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은 뭐 예비 창업 패키지, 2번은 MVP 먼저 만들어 보고, 3번은 사업자 등록하고, 4번은 기술 경쟁력을 만들고, 5번은 융자, R&D 투자 유치를 통해서 자본금을 만들고, 6번째는 사업성을 다시 검증하고, 7번째는 더 크게 만들어 놓고, 8번째, 9번째, 10번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냈던 아이템과 회사를 잘 판매를 하고 주주들과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마지막 11번째는 엑싯, 결국 팔고 창업가로서 회사를 판매하고 나오는 부분까지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길을 따라가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번에서 6번 정도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빠르게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부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뛰어나가실 수 있고요. 저도 앞서 나가고 있는 분들을 추월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생각, 두 번째 말씀드린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말씀드린 똑똑하게 자금을 마련하고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연료를 얻는 이 방식들을 잘 한번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실제로 창업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봤었지,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저한테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시작하는 순간 저와 같은
단계에서 함께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 뛰어나가는 좋은 동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뭐 도움을 받고 싶은 점이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의 김범수 의장이 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도 인터넷에서 찾았는데요. 결국 창업가는 꿈을 꾸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 책임 부분에서 굉장히 꿈을 이루는데 많은 요소들을 똑똑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창업가는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큰 꿈이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힘든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굉장히 응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나가 볼 테니까 저희가 앞으로 좋은 동료로서 같은 창업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년차 창업가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뛰어나가야 되는 페이버핏의 오상기였고요. 다음에도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